윤석열 장모의 가석방이 불어댔다라고만 나왔더니 와 이놈들 봐라. 자세히 알고 봤더니 이게 약간 조삼모사 같은 거야.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에서 가석방 안 돼가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너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야. 이건 부적격이거든요. 보류한 거야. 요런 눈치 보느라고. 좀 이따 좀 이따 하겠다. 김건희가 지금 밖으로 못 나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원칙만 따지면 원칙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면 최은순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러니까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살았고 뭐 고령이고 여러 가지 기계적인 조건은 맞는데 이게 언론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지금 최은순이 징역 1년 정도의 범죄뿐이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판결이 났을 때부터 그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분명히 최은수는 그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도 제출하고 사채업자한테 또 보여줘가지고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문서 위조 행사죄를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검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사문서 행사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합니까? 물었거든요. 검사가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판사 질문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1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무소 행사죄를 판결을 했다. 그러면은 최소 5년입니다. 맞아, 이거 지금 싸게 끊어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최은순이 징역 1년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형기를 채웠다. 지금 나와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진짜 해야 될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왜 최은순이 저질렀던 진짜 범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느냐. 맞죠. 정답.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이 정말 최대한 싸게 끌어준 거예요. 징역 한 15년 살아야 되는 거를 1년 내에 끌어준 게 가까워. 사법 카르텔이. 일단 적용 혐의 한번 더 보겠습니다. 리마인드입니다. 349억 은행 잔고 증명서 4장 위조. 달리 말하면요. 위조 사무소 행사 이런 것들 말고 사실 사기죄죠. 사기죄. 그렇죠. 제대로 적용도 안 된 거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런 것 들어있고. 근데 이제 이게 저번에 MBC가 이제 뭐 3.1정 가석방 추진했다고 그걸로 지금 방심위에서 지금 징계 때려맞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기 쉴드 치고 있는 거야. 고령에 지병이 있고 무리 일으키지 않았으며 양호한 교정 등급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 그러는데 만기가 7월 달이에요. 고라니 소리 대면서 법정 구속돼 갖고 벌써 1년이 3개월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야순이 말한 맥락을 한번 볼게요. 2024년 3월 19일 날 보도입니다. 최은순 장고 위조 공범은 말했다. 김건희는 멘토. 쉽게 표현하면 장고 위조 이 사건이 공범이 김건희라는 뜻이에요. 그 잔고 위조 했다는 그 공범이 김건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인 거잖아요. 김건희하고 같이 한 범죄예요. 최은순이가 김건희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간 거라고 봐도 돼. 그래서 종합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총선 때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 있었죠. 김건희 가족 남양주 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풀었다. 고속도로 정점 바꾼 것을 넘어가지고 남양주 땅 인근에 뭐 지역 활성화 발전이란 명목으로 그린벨트 엄청 푼다고 이야기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일가족 땅이 있었다. 저거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탄핵 사안이라고 보는 게 그래서 맞고. 종합특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일요신문 보도입니다. 김건희 숨겨진 주식 53만 주 더 있었다. 이야. 예금 자산 78%를 도이치모터 주식에 몰빵한 이유는? 몰빵은 확신이 있을 때만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자기 재산의 80%를 주식 한 종목에 다 밀어 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소리죠. 쉽게 표현하면 범죄 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억울하다고 법무부에서 이런 입장까지 냅니다. 금일 MBC에서 윤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3.1절 가석방 추진 제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 최 씨가 3.1절에 가석방 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 법무부에서는 안 했겠지.
아니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거 최근에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 MBC가 보도를 했을 때 이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도가 나오니까 당연히 잠시 멈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하잖아. 근데 MBC를 그때 보도했다고 징계하잖아요. 이게 뭐 징계까지 할 일입니까? 아 이렇게 되니까 자꾸 경찰병원이나 자꾸 석선호소 주위를 맴돌게 만드는 거예요. 새날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죠. 김건희 엄마 최은순은 사실상 석방 상태인 걸로 우리는 알고 있다. 최은순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자기 측근한테 알려준 내용이다까지 제가 우리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네. 다음. 이것도 이제 법무부 장관 이제 바지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저 때만 해도 윤 대통령 장모는 없다 명단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류를 시킨 거는 뭐 다음 달에 다시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권력 누수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게 만들죠.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상회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원래 조율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정상 국가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쉽게 표현해서 그냥 싱글이야. 박근혜 케이스. 박근혜 케이스. 그러면 그중에 남자 정상인 경우에는 부인 안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국 루마니아 정상회담을 했는데 김건희가 안 나타난 건 그렇다 쳐. 김건희가 안 나타나면 상대국 정상의 부인이 못 나타나. 그러니까 외교적 결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대통령일 경우에 정상회담 한다고 다른 나라를 갔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코빼기도 안 비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외교적 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도 통제가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김건희가 그 현장에 안 나타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공개 이렇게 영부인하고 루마니아 영부인하고 비공개 일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 비공개라는 게 대한민국 쪽의 비공개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언론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루마니아 언론에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와 진짜 이게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 실력이 이 정도인가? 아니 내가 어저께 분명히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취재를 어떻게 했냐면 루마니아 영부인 이름으로 네. 이 사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 검색을 쭉 했는데 김건희 사진을 거기서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 실력이 이 정도 언제부터? 확실하단 말이야. 언제부터 이랬지 싶더라고. 역시 김건희가 직접 관여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루마니아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는 어떻게 보이나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루마니아 언론에서 굉장히 김건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히나 이번에 올해 초에 디올백에 대한 거는 루마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교류가 많지도 않고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올백에 대한 스캔들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도를 네. 했었더라고요. 드라큘라 백작의 고향. 그래서 개방이 짤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올 때 드라큘라 백작도 꼭 데리고 와라. 이번에 그 김건희가 안 나온 이유가 룸이 아니라서 안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뭔? 룸? 루마니아. 룸 아니야. 룸 아니야. 아, 그렇구나. 룸이 아니어서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역사는 이런 식으로 내가 걸어놓은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큰 거거든요. 그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김건희에 대한 비판? 김건희에 대한 비판은 왜 나왔겠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건희가 폐약질을 해놓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돌출을 했잖아요. 정상적인 검사의 부인은 아니었잖아. 네. 막 협찬 받은 의혹도 있고 주가 조작 의혹도 있고 학력 경력 위조 의혹도 있고 표절 의혹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를 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국가고 민주국 정부였으면 그거 못 막아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검사 정권이 들어서니까 억지로 막다 보니까 탈이 난 거예요. 지금 봐봐요. 최근에 방송들이 징계 먹고 있잖아요. 김건희 보도했다고.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자를 안 붙였다고 뭐 징계하기도 하는데요. 아니 그게 지금 이 2024년 100주 되나지 일어날 일이냐고. 법원 판결에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 23억 뭐 등 뭐 최은순까지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를 보도했다고 방송사를 징계하는 이놈의 나라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실 보도잖아요.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갖다가 보도한 것도 아니고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 수사 보고서에 있는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 보도했는데 그걸 보도했다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일임 진짜 제대로 이 사람 파면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김홍일, 유희림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입틀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대급이에요. 그 혁명식이었다 그러면요 유일임 같은 애들은 광화문에서 매달립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 입틀막 그래. 말도 안 되는 걸로 징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역사라고요. 결국엔 저렇게 해서 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결과물을 알아요.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김건희 쉬쉬한다고 되냐고. 원래 원리가 뭔지 아시죠? 쉬쉬하면 소문이 더 커져요. 야 비밀인데 하면 다 알게 돼. 그 사람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본인만 소문 안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정도 대가리는 전두환 때에도 그런 대가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2024년에 유튜브 같은 게 지상파의 언론을 대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숨긴다고 숨겨지냐고요. 물론 명백하게 가짜뉴스 내면 안 됩니다. 가짜뉴스 통해서 민주진영 쪽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예를 들면 같은 진영 내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가짜뉴스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웬만한 이야기는 그런 게 있어. 디테일을 잘 몰라 사람들이. 이미지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이미지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주홍 글씨가 딱 새겨졌잖아요. 이미지. 한번 새겨진 주홍 글씨는 주홍 글씨 새겨지기 전보다 5배 정도 노력해야 벗겨지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랬죠. 수박이라는 이미지 벗겨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민주 쪽 진영 내에서도 가짜뉴스 통해 가지고 상대방들 막 낙인 찍고 하는 것들 네. 그 범죄 행위 맞습니다만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그런 짓 안 하려고 기성 언론들이 법원 판결문이나 거기에 첨부된 것들을 갖고 보도를 하면 그걸 징계를 해버려요.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최상병 특검이 문제가 아니고 최상병 특검은 시작일 뿐인데 나는 최상병 특검에서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봐. 너무 건이 커. 본인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머지 최상병 특검으로 윤석열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요. 네,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저 임기 단축 기한 이런 거 네, 생각하지 마 네, 우리는. 네. 그러다 보면 2년 가 어차피.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엔 최상병 특검 다음에는 김건희 종합 특검이에요. 그 특검을 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특검도 해야 됩니다. 네. 좋아. 뭐 윤석열이 단죄됐기 때문에 뭐 용서하자 확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재밌네요. 정치는 공세적일 때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방어기 바쁠 때만 미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수십 개 보도를 막 내면은 우리가 팩트 체크 다 하지도 못해요. 그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모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런 거를 봤어요. 새날은 대선 때도 이재명 홍보도 한 번도 해주질 않았어요. 아, 됐고요. 그냥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일부 지능이 모자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3에서 14%가 경계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히 그럴 수 허위사실 있죠. 유포 네, 계속 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지금도 저희가 무슨 이재명 대표 연임 집회를 저희가 주최를 하나요? 푸나님? 이게 뭐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계속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지 이야기 나온 모르겠는데. 김에 한마디만 하고 방송 끝낼게요. 네. 정상적으로 사세요들 뭐냐면 새날을 비판하려고 하면 새날에 올라와 있는 한 8,000개쯤 되는 동영상을 싹 보거나 그것도 힘들면 썸네일을 좀 보시고 같은 진영 내에서 있잖아요.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상대방 비판하려고 가짜뉴스 떼지 마세요. 제가 이 분야에서는 1인자이기 때문에 꾸준함의 1인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사실로 같은 지형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 그거 범죄입니다. 오래 못 가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 자, 오늘의 히어로가 또 도착하셨기 때문에 동영상 하나 보시고 그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